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반도체 오빠 최장입니다. 이제는 금요일이네요. 벌써 06시 이제 또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하루가 빨리 오는 것 같죠? 이제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하루가 빨리 가기도 하지만은 빨리 다시 돌아오기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잘 보냈는지 모르겠네요. 잘 주무셨는지. 밤새도록 비가 내려가지고 빗소리에 잠을 청하지 못한 분도 있고, 오랜만에 자려고 했더니 모기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는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모기, 왜 이렇게 모기들이 많아 도대체? 진짜 모기한테 헌혈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새벽에 일어나 또 모기 잡는다고 정신을 어, 잃을 뻔했습니다. 하여튼 모기도 많고 날도 습하고 그렇네요. 참 힘든 또 우리 여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여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아주 습해요. 습하다 보니까 예전에 옛날 생각나더라고. 옛날에 중국에 한번 갔었는데, 중국에 가니까 막 그때 한참 무덥고 습할 때 가가지고 호텔에 갔는데 무슨 곰팡이 냄새가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거의 습도가 한 90%될 거야, 거의. 며칠 동안 아주 곤혹스러웠습니다, 거의. 어디 깜빵에 갔다 온 그런 느낌. 곰팡이 냄새, 막 습하고, 나름 무덥고, 예전에 악몽이 떠오르네요. 빨리 이 무더운 또 장마도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살고 싶죠? 이 잘 살고 싶다면은 여러분들 그 손톱부터 깎아야 돼. 손톱. 왜 갑자기 발톱도 아니고 손톱부터 깎아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우리는 그 삶이 바쁘고 힘들 때 주기적으로 머리를 자르죠. 머리카락 자르고 거칠어진 피부도 관리하고 손톱을 다듬는 등 이 사소한 자기 관리에 그 소홀하게 됩니다. 소홀하게 돼요. 남이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뭐 그리 애써야 하냐, 그게 불만을 내뱉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사소한 자기 관리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를 보면은 그 유리에 깨진 자동차를 그 거리에다 방치하면은 이 사회의 법과 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로 읽혀가지고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론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손톱을 깎거나 로션을 바르는 것처럼 아주 사소한 자기 관리를 그만두기 시작하면은 나아가서 자신의 삶을 아예 방치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방치하게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여성분들은 손톱을 깎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손톱 그 네일 아트 하잖아. 네일 아트, 네일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부지런한 것 같아. 네일 아트. 바이더미에서 그 손톱만 한 자갈 하나만 빼도 와르르르 무너지기 마련이겠죠. 바이더미에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도 이 사소한 자기 관리가 우리의 삶을 유지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소한 거라도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손톱 관리 잘 하시고, 우리 여성분들 예쁜 손톱 잘 관리하세요. 예쁜 손, 로션 좋은 거 바르고 다니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레장도 좀 손 관리를 안 했더니, 좀 굉장히 노화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리고 한번 또 삼성의 이야기를 또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할 테니까 편하게 들어주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귀 따갑도록 얘기할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삼성전자 참 재미있는 기업입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KT하고 이제 KT 클라우드죠. 그리고 KT의 초거대 AI 믿음, AI 믿음이란가 봐요. 이 믿음과 AI 풀스택 구현을 위해서 차세대 메모리 기술 협력 MOU를 체결했다.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 삼성은 지난해 12월이죠. 네이버와도 차세대 AI 반도체 솔루션 개발에 협력하기로 MOU를 체결한 바 있어요. MOU 체결한 바 있고, 이렇게 삼성과 네이버와 삼성과 KT그룹 간 제휴가 다른데, 이 네이버 제휴 때는 AI 전용 반도체 그 NPU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신경망 처리 장치, 이 반도체 개발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KT그룹과의 제휴는 그 NPU 다음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PIM, PNM 이거를 포함했고, 차세대 클라우드 솔루션 기술 협력도 포함됐고요. 또 삼성은
그 KT 투자사인 NPU 개발 스타트업인데 리벨리온과도 기술 협력을 모색 중이라고 하네요. 이에 따라서 지난해 12월에 네이버하고 체결한 AI 반도체 솔루션 개발 협업 때도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전략 마케팅 실장만 참가를 했는데, 이번에 KTY 그 제휴식에는 메모리 사업부 전략 마케팅 실장뿐 아니라 이 종합기술원 시스템 연구센터장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28일 날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KT 클라우드 본사에서 그 열린 3차 협약식에 KT 송재호 부사장, KT 클라우드 윤동식 사장, 삼성전자 김재준 부사장, 그리고 삼성전자 심은수 부사장 이게 등등등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하고 그 KT하고 그 KT 클라우드는 이번 협약을 통해서 삼성전자의 그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그 PIM하고 융합 반도체 PNM 이 환경에서 그 KT의 그 초거대 그 AI 믿음을 통해 가지고 초거대 AI 모델의 메모리 영향력을 이제 분석을 하고 또 AI 반도체 플랫폼을 연구를 하고요. 차세대 클라우드 솔루션하고 AI 풀스택 역량 강화를 위해서 협력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보면은 그 한국형 AI 풀스택을 구현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랑 KT그룹이 뭉친 거예요. 이 풀스택이란 게 뭐냐? 이게 국산 AI 반도체랑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등의 그런 인프라부터 AI 응용 서비스까지 모두 아우르는 제품과 서비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삼성과 네이버는 지난해 12월 제휴 이후에 일단 FPGA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반도체인데 이거를 개발 중인데, FPGA는 사용자가 용도에 맞게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어서 실제 칩을 만들기 전에 하드웨어에서 잘 작동하는지 데모에 활용하는 것 같아요. 이 반도체가 만들어지면은 자체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를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가 첫 번째 고객이 되어서 가장 먼저 검증하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삼성은 KT가 2대 주주인 NPU 개발사 리벨리온과도 차세대 반도체 개발 협력을 논의 중이더라고요. 같은 맥락에서 박성현 그 리벨리온 사장은 27일 삼성전자가 미래 파운드리 사업 향방을 제시하는 삼성 파운드리 포럼에 한국 AI 반도체 스타트업 대표로 참석을 해가지고 그 지연 시간이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AI 하드웨어를 발표를 했어요. 이 포럼에는 캐나다 AI 반도체죠 스타트업 텐스토렌트의 그 짐 켈러 CEO하고 조셉 마크리 AMD CEO도 연설을 나섰다고 합니다. 정부는 우선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NPU를 개발한 뒤에 2단계로 저전력 PIM, 3단계 극저전력 PIM을 개발하는 그런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는데, 현재 부동소수점 연산 지원 NPU는 그 리벨리온이 유일한데 아직은 AI 추론에만 쓰인다고 합니다. 이 AI 연산에 쓰이는 건 엔비디아인데 일단 정부는 AI 추론뿐 아니라 연산까지 가능한 NPU를 개발한 뒤에 PIM을 그 개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번에 삼성과 KT그룹은 PIM은 물론이고요, PNM까지 기술 협력을 하기로 한 겁니다. 차세대 융합형 반도체까지. 그래서 PNM은 이게 Processing Near Memory예요. 메모리 가까운 위치에 연산 기능을 배치해가지고 CPU랑 데이터 전송 시간을 최소화하는 기술이에요. 전송 시간을 최소화하는 기술이다. 앞서서 KT 클라우드는 그 AI 연산에 최적화된 그 AI 반도체인 NPU를 이 반도체 설계 기업인 리벨리온과 함께 지난 5월에 상용화했어요. 나아가서 KT하고 KT 클라우드는 한국형 AI 풀스택 완성을 위해서 KT의 초거대 AI 모델 믿음을 활용을 해가지고 삼성전자의 PIM, PNM 이 인프라 실증 연구 그리고 기술 협력에 나서는 것 같아요. AI 서비스를 사용할 때 답변이 뚝뚝뚝 끊기는 것과 같은 그 메모리 이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의 스마트 인프라 기술을 도입을 해가지고 한국형 AI 풀스택을 한층 더 강화한다는 계획이겠죠. 이렇게 KD AIDX 융합사업부분장 송재호 부사장은 초거대 AI 개발을 위해서 삼성전자와의 차세대 메모리 기술 개발 협력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인프라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완성한 AI 풀스택으로 이제 산업 전반에서 AI 생태계를 확장해서요, 대한민국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죠. KT 클라우드 윤동식 사장은 우리의 초거대 AI 인프라하고
삼성의 차세대 반도체 기술, KT의 AI 솔루션하고 기술 공동 협력으로 인해서 AI 반도체 고도화를 지속 추진해서요. 한국형 AI 풀스택을 완성해 나갈 거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전략 마케팅 실장이 그래요. KT하고 KT 클라우드와의 기술 협력으로 대규모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이 초거대 AI 모델의 메모리 병목 현상을 해소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클라우드하고 AI 기업의 시장 니즈를 반영해가지고 PIM, PNM 등 이런 스마트 기술을 통해서 차세대 메모리 기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쪽 시장도 상당히 중요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잘할 것 같아요. KT랑 의기투합해가지고 좀 더 멋진 그런 기술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AI 열풍이 이제 불다 보니까 이제 대용량 서버 구축에 필수로 꼽히는 HBM이라고 하죠. 이 HBM 수요가 올해 큰 폭으로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있는데 AI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가운데 그 업황의 바로미터라고 불리는 그 마이크론의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웃돌면서 삼성과 하이닉스의 하반기 반등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더라 그럽니다. 29일 날 그 대만의 시장 조사 업체죠. 트렌드포스. 여기에 따르니까 올해 전 세계 HBM 수요가 2억 9천만 기가바이트인데요. 작년보다 60% 가까이 이제 증가를 했고요. 내년에는 30% 정도 더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이렇게 HBM은 고용량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서 차세대 D램인데 이 D램 단일 칩을 수직으로 쌓아올려 가지고 데이터 처리 속도를 대폭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에요. 이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해서 반도체 수요가 줄고요. 업황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챗GPT 등 생성형 AI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HBM이 업황 반등 카드로 떠오르 가지고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럽니다. 이 생성형 AI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설비가 필요한 만큼 이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트렌드포스는 현재 HBM 수요가 증가하는 원동력은 엔비디아 그 GPU죠. 이걸 탑재한 AI 서버하고 자체 주문형 반도체, ASIC를 이제 개발 중인 구글하고 아마존 웹 서비스 등 이 대형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HBM 시장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국내 기업에 대한 러브콜도 잇따르고 있어요. 현대 반도체 업체 중 유일하게 4세대 이 HBM인 HBM3를 양산하는 하이닉스가 글로벌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제품을 공급 중인데 엔비디아는 최근에 HBM3를 넘어선 그 제품 샘플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고 엔비디아가 이제 생성형 AI 최대 그 수혜 기부로 주목받고 있죠. 그만큼 하이닉스에도 호재가 되지 않겠냐 예상을 합니다. 또 다른 글로벌 업체 EMD도 이날 차세대 GPU죠. MI300X를 이제 공개했는데 삼성하고 하이닉스 양측에서 HBM3를 공급받겠다 그렇게 발표하기도 했어요. 연내 HBM3 양산을 시작하는 삼성전자는 최근에 HBM3 16기가짜리하고 24기가짜리 제품 샘플을 고객사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날 메모리 반도체 업계에서는 또 다른 낭보가 전해졌는데 이 반도체 업계의 실적 바로미터로 불리는 마이크론의 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고 합니다. 미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인데 마이크론이 지난 3월에서 5월 37억 5,2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네요. 이는 전년 동기보다도 56% 정도 감소는 했는데 시장 예상치보다는 1억 달러 이상 높은 수치고요. 실적에 큰 부담을 줬던 재고도 증가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의 재고 자산은 92억 3,800만 달러인데 전 분기 말 대비 1.3% 증가에 그쳤고 일단은 재고 증가가 주춤하다는 점은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바닥에 근접했다는 의미고 지난해 10월 시작한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감산 조치가 서서히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마이크론은 오는 6월에서 8월 그 매출을 전분기 대비 소폭 늘어난 37억에서 한 41억 달러로 보는 것 같아요.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삼성과 하이닉스도 2, 4분기 저점 찍고 하반기부터는 본격 반등에 나설 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신한투자에서도 그래요. DDR5하고 HBM3 등 신규 하이엔드 제품 내에서 수요 확대가 예상보다 빠르다. 업황 변곡점이 그 앞당겨지는 배경에 대해서 확신이 강해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들이 이제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삼성전자가 이제 10만 전자 고지에 올랐을 수 있다. 그런 분석이 또 외국계 증권사 분석에서 나오네요. 올해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거둘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이유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우존스에 따르니까 시티그룹의 그 애널이 그래요. 삼성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10만 5천 원으로 기존 대비 5% 상향 조정을 했어요. 리 애널리스트가 그래요. 하반기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반등과 스마트폰, 그리고 평면 스크린 사업 등의 호조에 힘입어서 그 삼성전자의 실적이 당초 전망치보다는 개선될 거라는 예측입니다. 삼성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 4조 한 7천억에서 한 7조 1천억 정도로 51% 정도 대폭 상향 조정을 했고, 더블 데이터 레이트의 제품에 대한 소요가 양호하고요. 낮은 재고 수준을 고려할 때 3분기부터 삼성의 D램 평균 단가가 반등할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티그룹이 제시한 삼성전자 목표 주가는 다른 국내 증권사들의 수치보다도 확연히 높은 수준인데, 국내 증권사들의 경우 단 한 곳도 10만 전자를 목표 주가로 산출한 곳은 없었어요. 주요 증권사별 삼성전자 목표 주가는 KB가 95,000원 가장 높습니다. 유안타, SK, 키움, 유진, IBK가 한 9만원, 그리고 BNK, 현대차, 메리츠 87,000원, 교보가 85,000원, 하이투자 84,000원 이렇게 나타났네요. 이렇게 외국계 증권사들의 경우에는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자를 최선호주로 꼽았습니다. 12개월 목표 주가 9만원 제시했고, 지난 4월에는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 감산 소식에 골드만삭스가 삼성의 목표 주가를 기존 74,000원에서 77,000원으로, HSBC는 75,000원에서 88,000원, 미즈오는 77,000원에서 8만원, 근데 노무라는 그냥 유지 71,000원 이렇게 유지한 바 있네요. 하여튼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오늘이 6월 30일이잖아요.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벌써 6월달도 지나갔네요. 이제 벌써 반기가 지나갔어, 반기. 이제 7월달이면 또 새로운 후반기가 다가옵니다. 날도 덥고 이제 여름도 오고 하는데,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우리 하반기에도 또 재미있고 즐거운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아주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